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이 64주년을 맞았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봅니다. 안동시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포항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동의 생산 실증과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안동과 예천, 봉화 등 경북도 내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수천 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이 올해로 64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는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교 후배들 그리고 유가족이 모여 2.28 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자 3.15 의거, 4.19 혁명을 시작하게 한 2.28 민주운동의 64번째 기념식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당시 학생들과 학교 후배들, 그리고 유가족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8 민주운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8개 고등학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뜨거운 외침에 수많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결국 2.28 민주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 2천여 명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오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64년 후 같은 나이대인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좀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같이 마음을 뭉쳐서 민주화운동을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뿌듯하고 저희 학교에 대한 그런 명예, 이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념사진전도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지난해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28 민주운동 사진 5점과 새롭게 발굴된 당시 사진 등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1960년 2월 28일 엄혹한 시기 용기 내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구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졌고 대한민국의 봄을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포항시가 정부 공모사업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동의 생산 실증과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안동시.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부터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까지 백신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바이오 1, 2차 산업단지 내에는 의약품 기업들이 연구 생산 시설을 구축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와 협약을 맺고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은 백신을 중심으로, 포항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한다면 경상북도 바이오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을 하면 관련 인프라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반도체와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해 3대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 안동이 각자 신청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포항, 안동이 합쳐서 같이 하자. 포항 쪽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R&D가 잘 돼가 있고 또 안동은 그 SK 바이오가 공장이 큰 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 안동에 또 바이오 생산 대마 특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생산지와 연구단지 함께 합쳐서 신청을 합니다. 도는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성장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년 8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라 첨단 전략 기술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교육부가 공모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에 안동과 예천, 봉화 등 경북도 내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시범 지역들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K 인문교육을 통한 안동 예천형 공교육 혁신 모델 정립, 농생명, 바이오, 문화관광 등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발전 특구 운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구 단독은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00여만 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은 6.25 한국전쟁 당시 경산 청도 인근 지역의 민간인 수천 명이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당한 곳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 강화와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2기 달빛동맹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두 도시는 28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구 광주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2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대구 광주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과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문화체육, 청년, 여성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는 현재 달빛 고속화철도 건설, 문화예술교류 등 총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 산업동맹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05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 재현 행사가 안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복회 안동시지회는 29일 오후 5시 20분 안동시청 독립운동 기념식에서 출정식을 시작해 안동교회를 거쳐 운부공원으로 행진하며 당시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3.1절 기념식은 운부공원 영가헌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순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함께하는 타종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안동은 구한말 항일의병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는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으로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침탈에 맞서 의병 2천여 명이 걸기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8개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77억 원과 구군비를 합해 총 85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것으로 동구 평광동과 금강동의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공사 등 수성구 고무마을과 명복공원 일대 도로 건설과 파련길 도로 확장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의 차단을 위해 방역이 취약한 곳에 공동 방제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와 산란계 밀집단지 등의 소독을 지원하는 것으로 봉화군은 올해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동 봉화축협에 공동 방제단 4개를 위탁 운영합니다. 공동방제단은 올해 말까지 290곳의 소규모 농가와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에 총 24번 순회 소독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구성한 영농 대행단이 시세보다 낮은 작업료로 농작업을 돕고 손실금은 영주시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인 또는 여성 단독 농업인, 장애농가 등으로 트랙터나 관리기를 활용한 농작업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